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학벌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고 습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달의 뇌과학 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시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5가지 사고 습관을 살펴봅니다. 특히 5번째 습관은 우리가 흔히 역량이라 믿었던 행동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도태되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AI에게 답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알려줘. 정리해줘. AI가 준 답을 그대로 복사하고 자기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뇌의 전두엽은 비활성 상태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사고력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살아남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AI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AI에게 재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 자기가 직접 요리합니다. 같은 도구를 쓰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질문 먼저, 검색 나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GPT를 켭니다. 3초 안에 답을 얻죠. 하지만 상위 1%는 다릅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먼저 3분 동안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건 뭐지? 모르는 건 뭐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면 될까? 이 3분이 전두엽을 깨웁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질문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AI를 써도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의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 AI가 뭘 줘도 그냥 받아먹습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노트에 질문 3개를 먼저 적으세요. 이 주제에서 내가 가장 궁금한 건 뭐지? 내가 이미 아는 건 뭐지? 어떤 답변이 나오면 좋겠지? 이 3개만 적고 나서 AI를 켜세요. 이것만으로 AI 활용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 출력 우선 사고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입력합니다.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고 AI 답변을 읽습니다. 정보를 넣고 또 넣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는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생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단순히 읽는 것보다 직접 떠올리고 말하고 쓰는 게 기억 정착률이 3배 높습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배운 내용을 자기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2.5배 높았습니다. 입력은 뇌를 채우지만 출력은 뇌를 키웁니다. 실천법입니다. 하루에 딱 10분 출력 시간을 만드세요. 오늘 배운 걸 3줄로 요약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하얀 순간이 바로 뇌가 근육을 키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AI가 정리해준 걸 읽는 건 입력입니다. 그걸 닫고 내 말로 다시 쓰는 게 출력입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3번째 습관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리더들이 오히려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편함이 뇌를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3번째 습관. 의도적 불편함 선택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편리함입니다.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글쓰기, 번역, 코딩, 기획, 분석, 버튼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상위 1%는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실리콘밸리의 한 CEO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직원에게 AI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면서도 본인은 매주 금요일에 AI 없는 날을 실천합니다. 그날은 모든 기획서를 손으로 쓰고 모든 이메일을 직접 작성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AI가 내 비서가 되려면 내가 사장이어야 한다. 사장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으면 비서가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desirable difficulty. 적당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학습 효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안 켜지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 사이 적절한 불편함이 뇌를 성장시킵니다. AI가 모든 걸 쉽게 만들어버리면 뇌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실천법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AI 없이 해보세요. 월요일은 이메일을 직접 쓴다. 수요일은 기획안을 혼자 구상한다. 금요일은 계산기 대신 암산한다. 전부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한 가지만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그 한 가지가 뇌의 근육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습관. AI 결과물 해체하기. 대부분의 사람은 AI가 답변을 주면 읽고 끝입니다. 괜찮네. 복사. 하지만 인지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AI의 답변을 분해합니다. 어떻게 분해하냐면요. AI 답변을 받으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이 답변에서 빠진 관점은 뭐지? 둘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 셋째,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 AI의 답변 품질이 3배 올라갑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력도 훈련됩니다. 비유를 하나 하면요. AI의 답변은 완성된 요리가 아닙니다. 식재료입니다. 식재료를 받아서 그대로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해체해서 내 레시피로 다시 요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죠. AI를 잘 쓴다는 건 AI의 답변을 잘 받아먹는 게 아니라 AI의 답변을 잘 해체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현대 직장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생산성 행동입니다. 효율적이라고 칭찬까지 받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행동이 지속될 때 우리의 뇌는 가장 빠르게 인지 능력을 상실합니다. 5번째 습관. 멀티태스킹을 멈추는 것입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동시에 10가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GPT로 보고서 쓰면서 이메일 답장하고 회의 요약 돌리면서 자료 검색하고 효율의 극치죠. 하지만 뇌과학은 이 행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작업 전환 능력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수록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빠르게 스위칭하는 겁니다. 그 스위칭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깊은 사고는 불가능해집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 칼 뉴포트는 이걸 디버크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집중 상태에서만 나오는 고품질 사고. 아인슈타인도 빌 게이츠도 역사상 혁신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싱글태스킹의 달인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동시에 10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AI가 구조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인지 능력입니다. 실천법입니다. 하루에 딱 1시간 디버크 타임을 만드세요. 그 1시간 동안 알림을 끄고 탭을 하나만 열고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하세요. AI를 써도 됩니다. 단, AI는 그 한 가지 작업에만 쓰세요. 절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움이 뇌가 다시 깊은 사고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의 5가지 사고 습관. 하나, 질문을 먼저 만들고 3분 생각한 뒤 AI를 켠다. 둘, 입력보다 출력을 우선한다. 하루 10분 자기 말로 정리한다. 셋, 일주일에 한 가지는 AI 없이 불편함을 선택한다. 넷, AI 답변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해체하고 재조립한다. 다섯,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하루 1시간 디버크를 한다. AI는 도구입니다. 망치와 같습니다. 망치를 잘 쓰는 목수는 더 좋은 집을 짓지만 망치에 의존하는 목수는 결국 망치 없이 못 하나 박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대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대체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우리의 사고만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정밀하게 유도하고 통제하는지 그 설계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댓글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천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기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연구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달의 뇌과학 랩, 다음 연구에서 뵙겠습니다.